I never got it, why'd you have to go? I guess this world's too slow for you. I think there's beauty in the gray, the cold, but you just want the gold. And there's no way I can beat it, cause I got no chance, no chance when it comes to her. She got the glitter and the fame, and I just wasn't enough for you.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자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민 1세대여서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이민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자식들이 여기서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쭉 자란 이민 2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분들 상황이 돼본 적도 없고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20대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캐나다에 넘어와서 이민을 하는 이제 이민 1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있고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민 1세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캐나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이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뭐 허다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한국에서와는 좀 다른 삶을 꿈꾸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좀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쨌든 해외에서 이제 이민을 하려고 하는 이민 1세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한국에서보다 여유 있는 삶을 찾아서 이민을 결정하게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과는 조금은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민을 하는 이민 1세대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캐나다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민을 하게 되면 본인의 자녀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어쨌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본인 스스로보다는 이제 본인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랄 1.5세대 혹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랄 2세대 이 자녀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좀 자리를 잡아주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기반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저랑 엘리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저희는 아직 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가 나중에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면 조금은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조금은 더 본인 스스로 기회를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고 뭐 이야기도 저희는 하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살던 그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당연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뭐 이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살면서 느낀 거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더 현실적이고 조금은 더 계산적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뭐 가족이나 친구가 없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울타리라는 게 단순히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의 상황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뭐 집을 구매하는 것도 그 울타리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한국이었으면 조금은 덜 걱정해도 되는 부분을 여기서는 본인 스스로 좀 더 신경 쓰고 공을 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이민을 하는 1.5세대나 아니면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서 쭉 자라는 2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에 대한 부분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오는 이민 1세대 같은 경우는 저는 캐나다에서 살아보니까 언어라는 장벽에 대한 그거를 굉장히 실감하면서 저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도 그렇고 뭐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없지 않아 받는 게 있긴 해요. 이민을 하는 1세대 입장에서 본인이 캐나다에서 몇 년 동안 얼마나 살았는지와는 별개로 살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역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뭐 쉽게 이야기해서 도망치듯이 한국에서 이제 사는 게 좀 그래서 이제 도망치듯이 캐나다로 넘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곳에서의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랑 같은 이제 이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왜 캐나다에서 살고 싶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민을 하든 아니면 뭐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이민을 하는 거든,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종류의 이유에서든 상관없이 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혼란스러운 것보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민을 하고 나서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생각했던 캐나다의 삶은 이게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했던 캐나다에서의 삶에 대한 이상적인 부분과 그리고 내가 직접 이제 맞닥뜨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이상과 현실의 갭 차이를 얼마나 본인 스스로 줄일 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반대로 또 너무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조율하고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